네, 셀사이드의 리서치 센터장을 거쳐서 바이사이드의 본부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뵈니까 또 신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업앤다운이 좀 심했었는데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의 중심에는 3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어제는 이제 그 간밤에 제가 자기 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높게 시작해서 상당히 강하게 시작한 걸 보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마감장을 봤더니 상당히 좀 마이너스로 좀 약세로 끝났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투자자들이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전강 후약의 그렇죠. 모습, 네, 싫어하는 모습들이셨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걱정했던 미국의 3월 그 물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특히 이제 핵심 이제 물가 지표라고 하죠. 이제 코어 CPI라는 것, 소위 이제 식료품 가격과 연료비를 뺀 그쪽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덜 올랐다. 원래는 한 YY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6%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6.5% 정도 올랐고 예. 그 사이에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올랐던 중고차 가격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3.8%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이면서 이러다 보면 혹시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3월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정점 최고점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강하게 시작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의 걱정이 살 뚜껑을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보면 휘발유 가격 강하고 그 다음에 소위 임금과 소위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 높게 지속될 수 있다. 이렇다면 연준이 갑자기 태세를 지금 강력하게 긴축하겠다는 것들을 전환해서 다시 완화로 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머물면서 전강 후약의 그런 형태를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 흐름에 대해서 쭉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CPI 물가지수와 함께 짚어주셨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5월 FOMC가 3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거의 다 빅스텝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 행보에 따라서 글로벌 국채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글로벌 국채 시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국채 시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 투자 대상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엔 보통 60대 40의 법칙이라는 게 지난 30년간 미국의 소위 그 자산 배분의 거의 황금 룰 같은 거였거든요. 주식에 60 넣고 채권에 40 넣으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상당히 시장을 안정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그 소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의 40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국채 금리가 특히 장단기 금리가 향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포인트 중에도 하나고 그다음에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요인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금리의 그 변동성이 되게 중요한데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소위 우리가 하는 PER이라는 멀티플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것이 장기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채권에서 뭉치돈들이 쭉 빠져서 지금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떨구면서 주식에 대한 매력들도 같이 떨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장기적으로는 그 소위 주식과 채권의 투자의 가장 큰 핵심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돈의 가격의 금리 또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그래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간의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차익 실현 시기가 왔다. 1분기에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를 떨구고 이제 2분기 때는 보다 좀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뷰를 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제 관점이 있을 텐데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11월, 12월을 고점으로 한번 조정을 받고 3월 달에 이것을 상당 부분 회복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소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제 사실은 소위 그러한 그 약세장에서의 반등은 한번 나왔고 앞으로의 변수를 봤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의 행보 자체가 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우상향, 결국은 이런 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떨굴 수 있는, 멀티플을 떨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1사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실적은 상당히 뭐 다들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지금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연준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떨구는 것, 이런 것들이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최고 정점에 와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 마진을 이제는 아래로 끌어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정도가 사실은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는 정점에 와 있고 어떤 그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JP모건이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그러한 소위 이제 소위 쉐이브 오프라고 하죠. 이익을 실현해서 좀 조심스럽게 가자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JP모건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연준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작년 이후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데 가장 큰 그 원인 제공자 자체가 연준입니다. 사실은 돈을 소위 코로나 이전에 대차대표가 4조 달러였는데 그 사이 2년 사이에 지금 그것이 9조 달러, 네. 2배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끌어올린 이 소위 돈 유동성. 유동성을 어떻게 끌어내릴 거냐 이제 고민이 있고 이것이 상당히 지금 늦춰졌다. 소위 인플레이션에 뒤처져 있다라고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지금 가계의 순자산 결국은 이제 그 부채를 뺀 자산이 그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계속 강하면 소위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을 여전히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이 의도적으로라도 주식 가격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상황에 JP모건의 그러한 의견 자체가 저는 일정 부분 전 충분히 동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약세 둔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돈을 뭐 국내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돌려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후반으로 가면서 오전장에서 미국과는 반대로 전약 후 강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볼게요. 뭐 사실은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일비하면 안 되겠죠? 네네. 근데 방향성을 놓고 보면 굳이 저희 표현하지만 작년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시장은 1월을 고점으로 미리 조정을 좀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저렴한 측면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이제 환율 이슈도 지금 강달러 상황에서 소위 원화의 약세도 사실은 작년에 거의 마이너스 한 9% 10% 상당히 약세를 보였고 지금은 1,200원 초반선에서 좀 안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돈이 빠져나온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중국이나 한국처럼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시장에 자금이 일부 이제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죠.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미국이 2008년도 그다음에 2000년도에 대규모 그 큰 조정을 겪었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 증시도 그걸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빠질 때는 같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조정폭 자체는 미국의 하락폭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데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안도감, 위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국과의 그런 이제 차별화, 탈동조화를 하면서 한국 시장에도 충분히 기회는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 시장에도 충분히 기회는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 시계는 조금 어두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주셨어요. 결국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박스권 장세에 대한 전망이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예전에 업종 애널리스트도 주로 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박스권 전망에서는 종목 선택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조금 유명할까요? 일단은 현재 제가 이제 보는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크게 이제 스타일로 보면 가치와 성장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쭉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소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이제 상승 국면에서는 성장주는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 장기 채권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멀리 있는 이익을 당겨와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멀리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면 금리 상승 기조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습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사실은 통상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주가 좋습니다. 근데 은행주가 최근 들어 좀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완전히 붙어갖고 지금 플랫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은행들은 단기로 빌려서 장기에 높게 소위 이제 그 대출을 해갖고 소위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업종인데 이것이 플랫해지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주가 좋다. 이것도 지금은 이제 맞지 않는 국면이고요. 앞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놓고 보면 여전히 그래도 좀 유효한 거는 에너지 업종, 그 다음에 소위 천연가스나 원자재와 관련된 그런 업종이 그나마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앞으로 좀 업사이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길게 놓고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금융과 관련된 소위 이제 그 소위 보다는 원자재 소위 말하는 실물 자산과 관련된 것들이 훨씬 더 곽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다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던 거를 종합해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의 해치로서 실물 자산의 투자도 상당 부분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장주에 관해서요, 시장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성장을 땡겨오면서 그만큼 가치가 낮아진다. 그래서 다소 조금 기피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성장이 참 희소하다. 이 희소한 성장에 대한 가치를 좀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길게 놓고 보면은 그 말이 맞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성장을 찾아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다만 너무 멀리 있을 때 그것을 당장 지금 돈이 궁한데 그걸 이제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마음의 여유가 있겠느냐 이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서 돈의 가격, 금리를 자꾸 얘기한 이유가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조금만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줘도 거기에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너그러지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앞으로 멀리 있는 걸 이제 앞으로 잘해줄게 이런 거 갖고는 안 믿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1년 후에 금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긴 호흡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캐시플로우의 종목보다는 따박따박 재미는 없지만 따박따박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종목 업종으로 포커싱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변동성을 줄이고 높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3월 CPI 8.5%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과 또 최근의 금리 상승기에서 과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